자, 이 영상은 RPM, 개념 원리 RPM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선생님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부분만 따로 풀어주는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페이지 기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 부분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페이지 74페이지 RPM 74페이지 468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468번은 아주 기초적인 이론을 질문하는 거죠. 468번은 뭘 물어보는 것이냐? 함수의 정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는 함수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값에 대응돼도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68번 정의역이 뭔가요? x죠.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고 공역의 원소가 0하고 1하고 2하고 지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이 셋 중에 하나 있는지 0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셋 중에 하나를 존재하는지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셋 중에 하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보기 1번이 뭐냐면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이 정의역하고 공역의 관계라면 네가 함수가 돼? 라고 물어본 거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1이죠. 1은 여기 존재하죠. 0을 대입해 보면 2니까 존재하죠. 근데 1을 대입해 보면 알겠지만 3이라는 함수값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대응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2번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1. 이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2죠? 0을 대입해보면 1이고 1을 대입해보면 2입니다. 다 대응 관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따라서 너는 함수가 맞다. 보기 3번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죠? 1에서 1을 뺐으니까 0이죠?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0을 대입해보면 0의 절대값은 0이잖아요. 그러면 0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공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예요. 대응 관계가 없으니까. 4번 같은 보기 4번 같은 경우도 y는 x 플러스 4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3이죠. 3의 약수의 개수 2개 있죠. 양의 약수 1, 3. 여기 2에 대응되죠. 0을 대입해보면 4죠. 4의 약수는 1, 2, 4예요. 양의 약수가. 그러니까 3이어야 돼. 근데 여기 3이 없잖아. 그러면 너는 함수가 아니다. 보기 5번 y는 x제곱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말하고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1을 2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 거예요. 나머지 1 있죠? 0을 대입해보면 0을 2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0이고 나머지도 0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0 있죠? 1을 대입해보면 1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 1이에요. 1 있죠? 자,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468번은 2번과 5번이 정답이다. 468번은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문제였다. 469번 보도록 할게요. 469번 같은 경우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9 더하기 f2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우리가 보통 관계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지? 그러니까 f가 몇 차 함수다, 뭐 fx는 뭐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이런 함수의 관계만을 얘기를 하면 다 대입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f2n은 f n 플러스 1과 같은 값을 갖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2n의 함수값하고 n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 조건은 뭐냐면 f 2n-1 2n-1의 함수값이 n 플러스 1이다라는 뜻인 거야. 자,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fx가 몇 차인지 다 찾아야 되는 원래는. 맞지? 근데 그걸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함수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걸 알아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함수값이 뭐죠? f9죠. 9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지. f24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9를 지금 여기 9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n에다가 9를 대입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n에다 9를 대입하면 9가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너의 함수값을 알려면 이 나 조건을 보면 되는 거야. 나 조건. 왜? n이 얼마일 때 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n-1이 9가 되기 위해서 n이 5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 f9는 이 나의 조건 나의 n에 5를 대입하면 찾을 수 있는 값이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너한테 5를 대입해보면 f9가 될 거고 n이 5일 때니까 6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f9는 6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방금. fx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고 싶은 함수값을 대입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얘 24는 여기에서 24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만들어주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2n-1이 어떤 숫자인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2n-1, 그렇지. 2n-1은 홀수예요, 홀수. 2n이 짝수거든. 짝수에서 1을 뺀 숫자니까 홀수여야 돼. 그러면 2n은 짝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f24의 함수값을 알려면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럼 가자. n이 얼마일 때 24가 돼요? 그렇지. 12일 때 24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다가 몇을 대입해봐야 돼? 그렇지. 그러면 F24는 F13과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F13을 찾을 수 있으면 F24가 구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13이 뭐죠? 홀수란 말이야. 홀수의 함수값은 나 조건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 확인했었잖아요. 따라서 내가 2n-1이 13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찾을 수 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n-1이 13이려면 n은 7이면 되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n에다 7을 대입한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죠? 8. 그래서 F24는 8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대부분 당황하게 돼 있어요. fx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뭘 대입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떤 것부터 대입하지? 내가 계산하고 싶은 값부터 그렇지 대입해보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걸 찾으려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값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게 필요하면 그때 그걸 찾으러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469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47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른 강의 영상에서 알려줬던 문제죠? 똑같은 거예요. 469번하고 470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문제의 흐름이 비슷한 문제라고 보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친구들이 또 그냥 버리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러면서 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버리면 안 되겠죠? 잘 보세요. 임이라는 말은 뭐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등장하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항등식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임의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니까 임의에 어떤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임의라고 말을 해.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등장하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가르쳐줘. 임의라는 말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주어져 있는 함수값이 몇이죠? F4죠. F4가 1이라는 함수값을 주어져 있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함수값은 몇이죠? 그렇지, 16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16분의 1을 알고 싶으니까 x랑 y랑 곱해서 16분의 1이 되는 어떤 수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임의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 것 같아? 당연히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만들겠지. 16분의 1이 물론 1 곱하기 16분의 1도 되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도 되고 막 이렇게 다 되지만 일단 가장 쉬운 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게 임의성인 거야. 근데 아무거나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이해되니? 찾기 편한 수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자, fxy가 16분의 1이 되려면 xy의 곱이 16분의 1이어야 되니까 x는 1 곱하기 16분의 1,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값을 생각을 해보면 뭐지? 4분의 1, 4분의 1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x도 4분의 1이고 y도 4분의 1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f 4분의 1 더하기 f 4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말 수 있죠. 선생님이 x를 4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y를 4분의 1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선생님 저희가 알아야 될 함수값은 f 4분의 1이네요? 이거야. 그럼 또 똑같은 방법이야. 봐, 잘 봐. 이번에 내가 이제 f 4분의 1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f 4분의 1을 여기다가 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려면 또 x랑 y랑 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x랑 y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1 곱하기 뭐 4분의 1이라든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는 여러분들 센스를 보도록 할게요. 1 곱하기 4분의 1이 1 곱하기 4분의 1이 좋을까요? 4분의 1을 만들 때 이해돼요? 아니면 여기 F4가 주어져 있으니까 4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뭐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똑똑하네. 너네 진짜 이렇게 똑똑하면 안 되는데. 물론 2분의 1, 2분의 1 해도 돼.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F4잖아. 그러니까 내가 4를 이용해서 4분의 1을 만들 수 있으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해보자. 그러면 자 4분의 1을 4에다 얼마를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F4가 X가 4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Y가 얼마여야지만이 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거야? 16분의 1이 되잖아. 오! X가 4이고 Y가 16분의 1인 상태라면 곱해서 4분의 1이 되는데? 찾았죠? 그럼 너는 F4 더하고 F 16분의 1이다. 알았어. 자, 선생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2분의 1 안 쓰고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찾고 싶은 값도 16분의 1이고 내가 알고 있는 값도 4잖아요. 그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으면 4분의 1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선생님처럼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네가 2분의 1분의 해서 천천히 찾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오는 건 올 수 있어. 맞아 틀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 거야. 이걸 괜히 가르쳐 줬겠니? 아니지. 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한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질문.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 값을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A. 그리고 얘를 선생님 B라고 한번 해볼게요. F4분의 1의 값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등식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A는 B 더하기 B니까 그렇지. A는 2B다 라는 등식이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뭐였죠? B였죠. 얘는 B라고 우리가 정하자 그랬지. 함수값을 B라고 정해보면 B는 F4가 얼마였죠? 1 더하기 A. B는 1 더하기 A야. 연립돼요? 안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값은 A야 B야? A지. 그러니까 B 대신에 1 플러스 A를 대입해서 A를 찾으면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렇게 푸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면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다.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원래 좌변, 우변이 똑같은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좌변에 주어진 식과 우변에 주어진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수 비교하는 거야. 근데 얘는 계수 비교할 수가 없잖아. 얘가 뭔지 알고 계수 비교를 할 거야. 그래서 이 힌트를 이용해내는 거예요. 이미 아무 숫자나 대입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함수값이 16분의 1이었어. 그러면 xy가 16분의 1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x랑 y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임의성인 거야. 내가 아무거나 정해도 돼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정했다? 4분의 1과 4분의 1로 정했다 했지. 그래서 4분의 1을 만들 수 있는 값을 또 찾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주어진 값이 하나였으니까
4하고 16분의 1을 이용하면 4분의 1 만들 수 있었잖아요. 네. 그게 임의성인 거예요. 이런 걸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 쉬운데요? 그래, 그럼 다른 풀이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주어진 조건이 4니까 얘를 1 곱하기 4, 1 곱하기 4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또 2 곱하기 2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어쨌든 내가 계산하고 싶은 16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값을 반대로 추적해 나가는 방식을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어떤 걸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렇지, 추적하는 방법. 임의성이기 때문에 반대로 추적해가는 게 훨씬 쉬워요. 이해할 수 있죠? 결론을 내가 정해놓고 그 결론을 반대로 이렇게 추적해가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471번 볼게요. 471번. 자, 우리가 치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치역이지? 정역을 대입해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치역인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정역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정역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됐죠? 그럼 여기서 정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역 여기서 뭐예요? x바 x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역이 뭐예요?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정역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정역이에요. 그러면 정역이 일단 5개 있으니까 몇 개만 대입해 보면 돼? 그렇지. 5개만 대입해 보면 되는 거야. 치역을 구할 때 정역을 대입해서 치역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래. 그러면 내가 5개를 대입할 때 x 값에 따라서 대입하는 관대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의 함수값을 가지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야 되고, 자, 절대값 x 플러스 5라는 함수값을 가지려면 x값이 1보다 작아야 돼.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치역을 찾아보자. 그러면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아래에 있는 관대식에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2 더하기 5니까 7. 그래서 우리는 f 마이너스 2가 얼마다? 7이다. 치역 하나 찾았어요. 자, 마이너스 1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f 마이너스 1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f0은 5. 자, 여기 이제 f1은 1보다 커나 같은 수잖아. 여기다 대입해. 그럼 1 대입하면은 f1은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f2는 2 대입할 거니까 1 나오죠. 됐습니까? 따라서 치역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치역도 5개 있네. 그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이게 5개가 원소잖아, 그지? 이거 다 더하란 얘기. 만약에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표현했어야 되지? 자,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면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선생님이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어야 되죠? 치역을 우리는 y라고 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집합의 이름은 소문자 써요? 대문자 써요? 대문자 써야 돼요. 그래서 y라는 치역을 내가 구하겠다. 그때 원소가 뭐다? 1, 4, 5, 6, 7이야. 치역은 집합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치역이 집합이야. 알겠지? 함수 값으로 만들어진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합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472번 볼게요. 교육청 기출문제네요.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두 함수 x에서 y를 함수도 f죠. g도 마찬가지로 x에서 y를 함수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x에서 y를 함수라는 건 뭐죠?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g라는 함수도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원래는 다른 함수여야 되겠지. 식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함수 f와 g가 서로 같도록 해라. 그러면 이 문제는, 이 교육적 기출 문제는 뭘 물어본 거야?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거겠죠? 함수가 똑같으려면 식이 똑같아야 됩니까? 당연히 식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일 수 있지. 식이 같으니까. 근데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함수가 같다라는 조건은 식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가 같아야 돼요. 함수는 관계니까. 선생님이 함수 설명할 때 기억나지? 함수를 두 글자로 말해봐 그럼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인 거예요. 이해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먼저 또 뭐부터 파악했어야 돼? 정의역부터 파악했어야 돼. 정의역이 뭐죠? x인데 0, 1, 2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F0 하고 G0이 똑같고 정의역이 3개니까 함수값도 3개밖에 없는 거예요. F1하고 G1이 같고 F2와 G2가 같으면 너네 3개 다 똑같으면 너 두 함수는 같은 거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적 기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관계가 같으면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우리는 찾으면 된다. 저걸 만족하는 B 값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끝까지 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473번) 볼게요. 473번. 자, 1대1 대응을 물어보는 건 알겠죠?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다음 보기에서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제 팁을 하나 줄게요.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 중에서 무조건 이거는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그렇지. 공부 열심히 했네요. 1차 함수가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무조건 안 되는 함수가 뭐야?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 중에서 얘기해요.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고. 그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의 범위를 나눠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치?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차는 무조건 1대1 대응이고 2차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먼저 선택하고 선택까지 말해야 될 게 먼저 나오는 거야. 그게 뭘까요? 니은하고 리을은 1차니까 니은, 리을, 비읍은 1차니까 무조건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지. 2차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미음만 남는데 기억은 상수함수잖아. 여러분들이 배운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었나요?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라 했잖아.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니까 1대1 대응일 리가 없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기억 상수함수도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미음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미음은 어떤 식이죠? 절대값이 있는 식이죠. 잘 들으세요. 절대값이 있는 식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절대값이 만약에 3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걸 계산한 게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3이 되는 숫자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3이 되는 이 x값이 2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생각해봐도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도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473번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죠. 1차 함수는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고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조건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과 공역이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따로 주어져 있었다면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별도로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질문.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1대1 대응이야. 1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들어있어도 무조건 1대1 대응인 거지. 모든 실수에서 1대1 대응이니까 x의 범위를 줘도 너는 1대1 대응인 거야. 근데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위를 주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함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이 아니었잖아. 근데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질문. 너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존재하거나 0보다 작은 범위만 존재했으면 너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위를 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주면 너는 1대1 대응인 거야. 반대로 x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줘도 너는 1대1 대응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업그레이드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겁니다. 네. 474번 교육청 또 기출문제네요. 자, 함수 문제에서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그치? 뭐만 확인하면 되죠? 정의역만 확인해서 함수값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함수 문제는 진짜 쉬운 거예요. 그것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되겠지? 자,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자, x가 정의역 x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역은 1, 2, 3, 4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1, 2, 3, 4라는 뜻이에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안 되지. 대응이 되려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정의역이 3개밖에 없으니까 치역이 많아야 3개인 거야. 너는 치역이 많아야 3개야. 치역이 4개일 리가 없어 일단은.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대1 대응 문제는 절대 출제될 수 없는 꼴이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1대1 대응을 물어본 게 아니라 1대1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1대1 관계를 우리가 만족한다는 건 뭐죠? x가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지금 1대1인 거야. 내가 어떤 함수 값을 가졌다면, 내가 너랑 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애는 너랑 똑같은 관계를 가지면 안 돼.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F2가 4랑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F2의 함수값이 4였어. 그러면 지금 2는 이미 4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1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그러면 3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1대1이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F1하고 F3하고 더했을 때 최고로 큰 수 나와야 되는데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1, 2, 3 중에서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몇 하고 몇? 4. 그렇지. 그 답은 얼마겠어? 5. 그래. 이런 게 지금 교육청 기출이에요. 이런 게 모의고사 문제야. 너네가 1대1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이런 거는 그냥 문제만 화려한 거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 거예요. 아까 472번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화려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의역만 확인하면 됐었잖아요. 맞아 틀려. 그래. 정의역만 확인해서 그 정의역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만 계속 비교하면 됐었던 문제잖아. 그지? 그래.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알았지? 함수는 뭐하고 뭐의 관계다? 정의역과 공역의 관계니까 정의역이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이론인 것이고 정의역이 만약에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정의역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네, 좋습니다. 475번 그러니까 볼게요. 또 475번 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그치? 모든 범위를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언제 이걸 다 대입하고 있냐? 실수 전체를 다 대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해집합이거든. 해가 너무 많을 때 뭘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해가 너무 많아. 그 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럼 해를 다 모아놓은 걸 대신해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크게 두 종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다시 뭐라고?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해야 된다. 자, 보통 정역하고 공역을 이런 문제처럼 정하지 않고 모든 실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역과 공역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실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반드시 그래프 모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하려면 계속 감소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대입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렇지. 해집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근데 정역하고 공역을 안 적여놨어. 모든 실수를. 그러면 그걸 그래프로 연결시킬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를 만들던가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를 만들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래프 그냥 알죠? 1차 함수는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아 틀려.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해 놓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대답. 그리고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해 놓고 공역의 범위도 제한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제한을 두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하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고, 예를 들어서 공역의 범위가 C부터 D까지라고 하자고 치자. 이해되니? 자, 중간에 어떤 다른 값이 존재한다고 쳤을 때, 그게 이제 뭐 A, B, C, D, E라고 쳤을 때, A부터 E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E부터 B일 때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지. 왜?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계속 대응되고 있고, 공역 범위, 공역이 모든 함수값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역과 취업도 같은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범위로 늘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야. 첫 번째, 정역하고 공역이 모든 실수 전체면 절대 증가하고 감소하면 안 되는 거야. 증가하려면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하려면 감소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정역과 공역의 범위를 나눠서 1대1 대응이 되라고 한다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도 아주 특수하게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야. 결론은 그래프예요. 결론은. 내가 정역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대입할 수 없어.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475번을 보면, 자, fx가 둘 다 1차죠.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보자. 잘 봐.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기울기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같다라고 했어요. 부호가 같으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고 감소할 때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3-A의 부호와 2 플러스 A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호가 같다라는 거를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곱하면 돼. 부호가 똑같은 수를 곱하잖아? 그럼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너 기울기랑 너 기울기를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야. 자, 봐봐. 왜 그런지 선생님 그래프로 설명해 줄게요. 이해되죠?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다고 치자. 얘도 증가하는 그래프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이렇게 증가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중간에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따라서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네가 끝나는 지점에서 너가 시작을 해야 돼. 이해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너 구간이 1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나눠져 있으니까 너 끝나는 구간 1이랑 너 시작하는 구간 1이랑 1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건 먼저 챙기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는 연결돼 있겠지. 당연히. 한번 해보세요. 1 대입해보세요. 여기 1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3-A 더하기 A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와? 2. 여기다 1 대입해도 2 더하기 A 빼기 A니까 2 나오죠. 그게 얘는 이미 1일 때 이 함수값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1번만 이제 만족하면 너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죠. 알겠죠? 자,
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시험 관계상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선생님이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았어요.